볼게요. 자, 전체 집합에 부분 집합이 있는데 다음 집합은 뭐야? 일단은 A 합집합, B 여집합 이거 찾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직접 찾아서 그냥 구해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왼쪽 거 A에다가 B의 여집합을 진짜 그냥 합집합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일단 드모르간 같은 걸 써봐도 좋을 것 같아요. 드모르간 갖다 쓰게 되면은 일단 이렇게 반대로 이제 드모르간을 이렇게 묶어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묶게 되면은 이제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교환 법칙을 한번 써. 비규집합 A의 바깥쪽으로. 그러면 차집합으로 뭔가 조금 더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범위를 구한 다음에 그걸 부정을 해주면 여집합을 취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B랑 이제 A가 뭐냐? A는 그 수직선에서 확인하는 게 좋겠지. 수직선에서 확인할게요. 일단 첫 번째. B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B는 -4부터 -2까지 이 앞에 범위가 이렇게 잡히고, 또는 1부터 4까지 자, 이렇게 일단 잡히는 놈이 이게 일단 B예요. 집합 B인데 A는 뭐냐면 -1 초과 -1은 얘보다 오른쪽에 있겠죠. -1 초과 2 하면은 이쯤에 2가 있을 거예요. 2가. 자, 그러면 여기가 현재 A가 됩니다. 얘가 현재 A고, A만 좀 표기할게요. 나머지가 이제 B 쪽인데, B 집합에서 A 집합을 일단 제외해야 돼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살아남는 데가 이제 어디냐면, B 집합에서 A 부분만 제외를 하게 되면 여기랑 여기가 살아남게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B 차집합 A가 이 부분이 돼요. 그죠? 그거를 여집합을 취해주면 돼요. 이걸 여집합을 취해주면 되니까 -4 이하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이제 -2 이상 뒤집어지는데 여기 2에서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4 이상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래서 자, 답을 골라야 되는데 마사, 마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4가 되고, 그러면 이 부분 또는 바깥쪽 부분이라고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됐다. 마사부터 4까지 뭘 잘못했냐? A 마사부터 A까지 A 집합 B예요. 뭐가 안 됐지? 그 정의역에서 날아가는 부분을 생각 안 해요. 전체 집합이 그거지 않습니까? 전체 집합이 그냥 수직선에서 표현하자면 전체 집합이 -4부터 4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는 부분하고, 이 부분은 일단 전체에서도 빠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만 정답으로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이렇게 되면 4번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잡아주면 전체 집합 안에서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생각을 해주면 되죠. 15번.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교집합이 1, 2고, A랑 B랑 합집합을 했을 때 전체가 된다. A가 있고
B가 있고 일단은 교집합의 원소는 1과 2로 확정됩니다. 그 다음에 합집합을 하게 됐을 때 A가 전체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전체 집합 중에서 여기 1, 2로 들어갔고 4, 7, 8 이렇게만 나오죠. 원소가 4, 7, 8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이렇게 나오죠. A의 모든 원소의 합의 3배 그게 B의 모든 원소의 합의 2배라는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B 차집합 A의 가장 작은 원소를 찾아봐.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4, 7, 8을 이 부분이죠. 빨간색 부분을 어떻게 분배를 해서 집어 넣어야 될까?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걸 고민하시면 되고 그 이쪽의 합을 A라고 두고요. 이쪽의 합을 A라고 두고 이쪽의 합을 B라고 두고 표기가 좀 헷갈립니다. 여기의 합을 A라고 두고 이쪽의 합을 B라고 더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얘는 무슨 뜻이 되냐면 얘는 그 SA 같은 경우는 A의 전체 합이기 때문에 A 플러스 3으로 써주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B의 전체 원소의 합이기 때문에 B 플러스 3으로 써줘요. 그럼 얘를 만족하는 건 뭐냐? 3A 더하기 B값이 2B 더하기 이걸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결론이 뭐냐면 3A 빼기 2B 계산하면 이게 마이너스 3이 와요. 우리가 적당히 A랑 B가 될 수 있는 건 이 수들의 약간 조합이죠.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 같냐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12, 18, 24, 12, 20 빼면 안 돼요. 7, 4, 12, 33, 16 B 쪽으로 원소 2개를 줘야 될 것 같고요. 12, 20, 24 7 주면 21, 12, 24 얘인 것 같다. 그 A 쪽으로 7을 줘버리고 7을 줬으니까 이제 나머지 4랑 8은 B 쪽으로 주면 되겠죠. B 쪽. 그럼 합이 12인데 이렇게 되면 순서 상관없어. 21에서 24를 빼면 마이너스 3입니다. 방금 푼 거는 A, B가 어차피든 우리가 4, 7, 8 중에 후보군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부정관 공식이에요. 이 구조가. 따라서 원소가 다 결정이 됩니다. A 쪽으로 7을 줘버리면 됩니다. 차집합 A, B 차집합 A니까 여기 부분에서 가장 작은 원소가 뭐야? 이제 이거죠. 이쪽으로 들어가는 원소가 자 요거랑 요건데 가장 작은 원소가 뭐야? 4가 된다는 거죠. 아니지? 4 맞지? 깜짝 놀랐네. 빈 줄 알았네. 정답이 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19번으로 가보시죠. 자, 19번에 A 집합 주어져 있고 1, 5, 2A, 1. 자, B 집합은 A 플러스 A 빼기 13, 2A 플러스 7. 대칭 차집합인 것 같아. 거기서 말하는 대칭 차집합에 있는 부분이 1, 5, B 플러스 5다. 그러면은 뭘까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대칭 차집합은 이제 여기랑 여기를 더하는 부분이 이제 차집합하는 부분이 이제 대칭 차집합이거든요. 거기 있는 원소가 1, 5랑 B 플러스 5래요. 그럼 일단은 이제 이쪽으로 1호가 들어간다는 건데 1하고 5는 기본적으로 A에 들어있는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1호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1호가 들어가면 대칭 차집합 부분에 1호가 잡힐 리가 없겠지. 그래서 1하고 5는 일단 이쪽으로 이제 원소가 들어가는 게 확정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는 거는 A 집합 중에서 한 놈이 남는데 이 놈이 교집합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놈이 교집합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A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다음 이제 B 부분을 볼게요. 1, 5 제외하고 나서 그 교집합이 하나가 남는데 B 플러스 5가 남거든요.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야겠지. B 플러스 일로 들어가야 문맥에 딱 맞는 거죠. 원소 두 개, 세 개 딱 맞죠. 맞춰놓고 이제 케이스를 조사를 하면 돼요. 케이스를 조사를 하면 돼요. 일단은 우리가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요 놈에 좀 집중해서 얘는 문자가 다르니까 애초에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요 놈을 보겠어요. 요 놈이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랑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얘일 리가 없겠지. 이거랑 같아질 리는 없겠지. 2A에서 하나 빼고 얘는 2A에다가 7을 더했는데 같아질 리가 없겠죠. 무조건 얘랑 얘랑 같아. 따라서 자, 얘가 이렇게 같다를 풀면 돼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는 0이니까 인수분해 해주고 A 값은 4분을 마이너스 3으로 결정을 하면 되는데 그 두 가지 케이스를 다 조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는 A랑 B의 값을 찾아야 되고 케이스가 두 개가 다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 A가 4일 때를 먼저 조사해볼게요. A가 4가 되면 이 원소가 7이 됩니다. 7. 얘가 7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이 7이 돼요. 그럼 얘는 지금 얼마예요? B를 조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A가 4가 되면 7이 되고요. 자, 이놈은 15가 되고 그러면 당연히 15가 여기 B 플러스 5가 돼야 되겠죠. 자, 이 경우는 이게 B 플러스 5가 되죠.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B가 이제 10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좀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를 좀 걸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케이스가 정답이 일단 되는 것 같고 이상한 게 없죠. B가 A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왜 안 되는지 확인만 해볼게요. 일단 정답은 나왔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정답은 나왔는데 B를 볼 거예요. A가 마이너스 3이 돼버리면 그 원소가 마이너스 7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 얘는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1이 되죠. 1. 그러니까 얘가 1이어야 돼요. 얘가 1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 얘가 B 플러스 5여야 되는 거죠. 그 B 값은 마이너스 4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왜 안 되죠? 그 교집합이 A도 B가 뭐 나와야 돼요? 조건 A, B에 대한 조건이고 그 대칭 사집합이 1, 5, B 플러스 5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B는 얘가 되고 A도 한번 확인해보면 A 같은 경우는 1, 5 그 A 값이 마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7 나옵니다. 마이너스 7 나오는데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1, 5 여기 1이라는 원소가 교집합으로 잡히면서 이제 문제상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문제상황과 맞지 않게 되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상황은 걸러주셔야 돼요. 걸러주셔야 되고 이 상황이 이제 이 상황이 없고 이제 딱 정답이 돼요. 두 개의 정답은 더해주시는 거니까 14. 14로 정답을 내시면 되죠. 그 집합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 이제 이상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직접 넣어보고 두 집합을 비교해서 이제 정답을 걸러줍니다. 약간 이런 느낌. 넘어갑시다. 15, 19, 29번 오른쪽 페이지 29번. 자,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 집합 A랑 X. 자, A를 줬어요. 그 A는 원소 두 개짜리 마이너스가 2로 지금 준 상황이고 여기만 좀 해석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A 차집합 그리고 A 부집합 X 이게 A가 되지 않는다를 만족시키는 X는 몇 개야? 이런 뜻이겠죠. 좀 간단히 볼 필요는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A에서 어떤 원소들이 제외가 돼요. 차집합이니까 A가 있는데 어떤 원소들이 제외가 됐어. 어떤 원소들이 제외가 됐는데 이게 A가 되면 다시 A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차집합이 되면서 걸러지는 원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A에서 어떤 집합을 차집합을 했는데 이게 다시 A가 나온다는 거는
얘가 공집합이라는 소리거든. 근데 A가 되지 않았다는 건 얘가 공집합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 이거는 A에서 어떤 집합을 차집합을 했는데 어떤 원소를 제외한 거죠. 제외를 했는데 A가 되지 않았다는 건 걸러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원소가 무조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 교집합 X는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조건으로 저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교집합에 있는 원소가 있다라는 게 결론이고, 그럼 교집합에 있는 원소를 갖는다는 거는 마이너스 2가 교집합 원소일 수도 있고 2가 교집합 원소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x의 개수를 갖다가 찾아야 되는 거니까 x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공집합이면 안 되기 때문에 조건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마이너스 2가 x에 속하거나 또는 여기 또는이에요. 2가 x에 속하면 된다고 풀어줍니다. 두 개가 들어가도 관계는 없고요, 그죠? 이게 조건입니다. 마이너스 2가 x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2가 x에 속하거나 이 두 개를 풀어주면 되는데 첫 번째 x는 누구의 부분집합입니까? 전체 집합 나와 있죠. 자, 마이너스 2, 마 1, 0, 1, 2 이게 전체 집합인 것 같죠? 이것의 부분집합 중에 x가 있는 건데 이 x는 마이너스 1을 포함하거나 또는 2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능성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2를 포함하고 2를 포함하지 않을 때 여긴 그리고예요. 동시간족이에요. 그리고 자, 요 경우 또는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 마이너스 1을 속하지 않고 마이너스 1은 속하지 않고 2는 속하는 경우.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마이너스 2도 속하고 2도 동시에 속하는 경우. 이 세 가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맞죠? 저 또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만 안 돼요? 뭐만 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도 안 들어있고 그 다음에 2도 안 들어있다. 이 경우를 전체 경우에서 빼주면 됩니다. 6번으로 할게요. 물론 각각을 세도 정답은 금방 나와요. 이거 세는 거 얼마 안 걸려요. 그죠? 왜? 조건이 너무 쉽잖아요. 마이너스 2는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부분집합 몇 개예요? 8개. 2의 세제곱개. 같은 방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8개가 나오고 8, 3에 24가 나오죠. 이렇게 찾아도 금방 찾을 수 있다. 자, 밑에 여사건으로 간다고 치면은 여사건은 전체 개수에서 안 되는 걸 빼야 되기 때문에 전체 부분집합 개수는 원소가 지금 5개이기 때문에 2의 5제곱개에서 빼기 이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2의 세제곱개를 빼주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은 2의 세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2의 제곱 빼기 1이 나오면서 3 곱하기 8로 정답이 24로 정확하게 똑같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로 풀어도 정답이 잘 나온다. 이렇게. 자, 32번으로 보죠. 32.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집합을 고려하자. A랑 B가 있고요.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이거는 일단 먼저 해석할게요. A 부집합 B 합집합 X가 다시 X가 된다. 요거 해석해야 되고 무조건 부분집합 관계로 해석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자 B 차집합 A라는 놈은 이거를 X랑 교집합했을 때 3밖에 안 나요. 이건 좀 특이한 조건이에요. 지금 보니까 얘부터 먼저 해석을 해보죠. 이거는 간단한데 어떤 놈이랑 X랑 합집합했는데 도로 X가 됐다는 거는 X가 큰 놈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얘가 X에 포함됐었다는 얘기죠. 얘가 원래 X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미 갖고 있던 원소를 더해봤자 똑같이 그냥 X가 나왔다는 뜻이니까 이 말뜻은 A 부집합 B가 현재 X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첫 번째 조건을 해석하면 됩니다. 이 집합이 X의 부분집합이었다 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A랑 B를 이제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A랑 B에 대한 정보를 갖다 보겠습니다. 현재 A랑
B는 벤다이어에서 확인을 하는 게 좀 빠를 것 같기도 하고요. A랑 B 교집합이 원소가 0일이 겹쳐요. 그래서 여기 0일 이렇게 먹으면 되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자 마3 3 자 이렇게 되고요. 전체 집합 안에서는 나머지 원소들이 바깥쪽으로 빠지는 원소들인데 마3 마이너스 2 빠져야 되고 마이너스 1 0 1 2 3 2 이렇게 빠져야 됩니다. 됐죠? 전체 벤다이어의 상황이 이거랍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무슨 뜻이냐면 x는 여기 0하고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0, 1을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0, 1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얘를 해석합시다. 얘 B차집합 A 부분은 어딘지 확인할게요. B차집합 A는 여기에 얘네들이 마이너스 3,3 이렇게 두 개 원소를 갖고 있는 이제 집합이겠죠. 얘랑 x랑 겹치는 원소가 3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는 x는 절대로 뭘 가질 수 없다. 얘랑 얘가 겹치는 원소가 3밖에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x는 뭐는 반드시 포함하고 그치 3은 반드시 포함하면서 누구는 반드시 없어야 돼? 그치 마3은 반드시 없어야 된다고 해석이 가능해요. 따라서 3이라는 놈은 x에 반드시 들어가고 그리고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라는 놈은 x에 반드시 없어야 된다 라는 조건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럼 결론적으로는 x는 뭐를 가져야 됩니까? 0, 1, 3을 가져야 된다는 게 결론이고 마3을 가지면 안 되는 부분 집합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 집합 원소 중에서 마이너스 3부터 마3 마이너스 1, 0, 1, 2, 3인데 전체 집합 중에서는 그 0하고 1을 포함, 그 다음 3도 포함 근데 마이너스 3은 가지면 안 돼. 그럼 나머지 것들로 부분 집합을 구성하게 되면 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자, 개수 한번 찾아볼까요? 정답은 2의 세제곱개만 나옵니다. 그렇지? 계속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냐면 특정 조건을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특정 조건을 찾아갈 때 결국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로 구별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 전에 해석되는 게 뭐냐면 부분집합 포함관계입니다. 포함관계. 포함관계를 먼저 찾으시고 이런 특이한 조건은 너희들이 직접 구해보시고 경험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문제마다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자, 이렇게 정리해드릴게. 8개. 33번. 전체 집합 U는 8 이하의 자연수. 원소 하나를 일단 좀 써볼게요. 7, 8 이하의 자연수. 그 다음에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부분집합 A, B. 다음 조건을 맞죠. B는 X는 4의 양수. B 집합도 원소 나열을 쓸 수 있을 것 같죠. 1, 2, 4의 양수입니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고. 자, 나 조건 보겠습니다. 나 조건. 앞쪽에 나와져 있는 거는 대칭 차집합인 것 같아요. 대칭 차집합인 것 같아요. 대칭 차집합의 차집합이 B차집합 A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다. 무슨 뜻인지 볼게요. 자, 일반적인 벤다이어와 일반적인 집합의 포함관계 상황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칭차 집합 부분이 어디냐면 빨간색 부분이 대칭차 부분. 이 빨간색 부분이 대칭차 집합 부분인데 이 대칭차 집합 부분이 B차집합 A의 부분이어야 된다는 거야. B차집합 A는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여기에 부분집합이려면 어디가 원소가 없어야 돼? 여기가 원소가 없어야지 대칭 차집합 부분이 오른쪽만 남으면서 B 차집합 A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포함되는 거예요. 결론이 뭘까요? 이 조건은 여기가 공집합이다라고 주는 거예요. 어디가 공집합이요? A 차집합 B분이 공집합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대칭 차집합은 이렇게 쓰기도 가능하잖아요. A 차집합 B 합집합 B차 A 이렇게 쓰는 것도 대칭 차집합인데 이 집합이 현재 B차집합 A의 부분 집합이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공집합인 거지. 이런 뜻이죠. 자, 벤다이어에서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좀 일반적으로 빠르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 A. 자,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쪽으로 빠지는 원소가 없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빠지는 원소가 없다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주황색 상황을 봐야 된다. 여기가 공집합이면 여기는 원소가 없다는 뜻이야. 결론이 뭘까?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은 A가 B의 부분집합 상황이다라는 뜻이에요. 결론은. 주저리 중에 해석은 했지만 마지막에 빠지는 결론은 결국 포함과 빼고 빠지게 됩니다. A는 B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이에요. B의 부분집합이 되면 다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결론은 뭡니까?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조건도 일단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2의 세제곱계로 정답을 쓰면 안 되고요. 일단 첫 번째, 서로 다른 부분집합, 서로 다른 부분집합. 그 조건이 좀 까다로워. 잘 봐. A랑 B는 공집합이 아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A랑 B는 서로 다른 집합이어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걸 답을 2의 세제곱계라고 쓰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 이 부분집합 8개 안에는 이 녀석의 부분집합이잖아. A랑 B가 같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요거. 그래서 하나를 빼야 돼요. B의 부분집합 중에서 B 자체가 A가 되는 경우를 빼야 된다는 거야. 그치? 전체 하나 빼야 되고 이걸 빼야 된다는 얘기야. 왜? A랑 B는 달라야 되거든. 그치?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공집합이 하나 빠지는 거고. 그래서 부분집합 중에서 구별을 해드리면은 여기 첫 번째 빠지는 놈은 뭐냐면 1, 2, 4가 빠지는 거야. 요 집합이 빠지는 거고 요게 A랑 B랑 같아지는 경우니까요. 두 번째 요거 빠지는 거는 이건 공집합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6개라고 써주셔야 돼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39번으로 갈게요. 항상 옳은 걸 골라봐. 연산을 해달라는 것 같습니다. 기억부터 천천히 해볼게요. A 여집합, 교집합, B예요. 일단 거기에 교집합 B. 드모르간 써볼게요. 드모르간 먼저 쓰면 A 합집합 B예요. 여기에 자 분배 법칙 쓸게요. 그 분배 법칙은 이렇게 갑니다. 분배 법칙 써주면 A 교비 합집합 B의 여집합 교비. 자 그런데 얘가 공집합이거든요. B가 아닌 것과 B의 교집합은 겹치는 게 당연히 없겠죠. 따라서 A 교 B가 나오는 게 맞다. 공집합과 합집합은 얘가 나오겠죠. 그래서 기억은 일단 참이다. 볼 수 있고요. 자, 니은도 한번 해볼게요. 니은. 자, 니은은 A 교 C, A 교 B, A 교 B의 합집합, A 교 B의 여집합. 뭐야,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어? 합집합, A 교집, 여집합의 B 교집합. 이렇게.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떤 뜻이지? 일단은 니은 같은 케이스는 제가 기억은 연산으로 확인을 이렇게 시켜드렸지만 니은 같은 케이스는 사실 3개의 연산이잖아요. 3개의 연산은 그 연산으로 뭔가 좀 간단히 하는 불리해 보입니다. 이거는 그냥 벤다이어가 제일 빨라요. 그래서 벤다이어에서 확인을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벤다이어에서 한번 조금 해볼게요. 첫 번째 여기가 자 얘야.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만 구별을 해주면 되겠죠. 두 부분만 구별을 해주면 되는데 B 차집합, B 여집합 부분은 이 B를 제외한 부분이에요. 제외한 부분과 A가 겹치는 부분은 연관이 없어요. B를 제외한 부분과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고 얘가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이게 A차 B자리냐는 그제?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교환법칙을 한번 딱 써주고 이제 또 교집합의 여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꾸면 이 노란색 부분이 B차 A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죠? 이걸 다 더하면 전체가 되니 땡. 안 되죠? 니은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여기가 공집합인지 아닌지 몰라요. 여기 바깥쪽으로 빠지는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공집합일 때는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는 거니까 참인데 일반적으로는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A 합 B가 일반적으로 전체 집합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니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디귿도 확인할게. 디귿은 집합 3개를 주네. A, B, C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전체. 여기서 확인을 조금 해보죠. 자, A 교집합 C 순서대로 A, B, C라고 할게요. 이렇게 A 교집합 C는 현재 여기입니다. 삭제된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B 교집합 C는 어디냐면 B, C가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색칠된 부분에서 B, C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면 차집합하는 거니까요. 여기가 날아가요. 그래서 여기만 남겠죠. 이 부분. 자, 이 부분만 남긴 게 현재 좌변입니다. 좌변. 이게 좌변인데 그 부분하고 A 차집합 C, A에서 C를 제외한 부분, 노란색 부분이죠. 거기서 차집합 B를 해요. 여기서 이 부분을 제외하면 여기만 남겠죠. 빨간 놈하고 흰 같습니까? 아니에요. 틀렸죠. 디귿도 거짓. 자, 리을은, 자, 마지막 리을은 연산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A 교집합 B예요. 차집합을 바로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C예요.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 얘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호로 넣을게요. A 여집합, 합집합 C. A 교 B 이렇게 됩니다. A, B, C가 3개가 엮여 있는 거라서 연산이 역시 취약하죠. 2개짜리가 아니고 3개짜리가 별로. 리을도 다시 벤다이어로 가겠다는 뜻이지. 자, B, C 벤다이어로 확인할게요. 3개짜리는 해보니까 벤다이어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연산으로 하면 조금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연산으로 확인하겠습니다. A차 B 부분은 여기가 다시 A차 집합 B 여기가 A차 집합 B 부분인데 거기서 A차 집합 C 부분을 빼야 됩니다. A차 집합 C 부분을 제외해야 됩니다. A차 집합 C 부분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외하면 남는 게 노란색 부분밖에 안 남아요. 방금 전에 했던 부분이랑 똑같죠? 여기만 남아요. 이게 현재 좌변. 그게 A 교집합 C에서 B를 제외한 부분과 같아. A 교집합 C에서 이 부분에서 B를 제외한 부분과 같아지죠? 바로 확인이 되니까 리을도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건 릴이 안 되고 기억됩니다. 기억하고 리을입니다. 63번. 자, 두 집합에 대해서 자, A 교집합 B가 A다. A 교집합 B가 A가 된다를 말이죠. 교집합을 했는데 A가 나왔다는 것은 포함 관계상 B가 A 안에 반대죠. A가 B 안에 들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모든 실수 A를 갖다가 찾을게요. 그 A에 뭐라고 했냐? 자, X바 2x 빼기 1은 AX라고 되어 있고, 자, B는 마이너스 2, 1,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해석을 할 때 이걸 해석해야 돼요. 이거를 해석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리를 하게 되면 A-2의 X 얘를 넘긴 거예요. 그게 마이너스 1된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일단 해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여기서 우리는 케이스를 두 가지 당연히 분류를 하셔야 돼요. 당연히 분류를 해야 되는 건 A가 2일 때와 2가 아닐 때가 달라져요. 상황이. 자,
A가 2가 되면은 이 식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 A가 2면 앞에가 0이 되거든요. 그래서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해석을 해보면 이걸 만족하는 x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겠죠? 그죠? 그래서 A가 2일 때는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x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집합 A가 공집합이 되는 겁니다. A가 2일 때는 여기에 2가 들어가면서 이 등식을 만족하는 x가 없기 때문에 A는 그때 공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집합이라고 잡히면 당연히 A가 공집합이면 당연히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정답이 되는 경우입니다. 현재 정답이 되는 경우고, 자 A가 2가 되지 않았을 때는 얘는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얘가 0이 아니니까 1차 개수가 0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x값이 뭐로 결정됩니다. 그럴 때는 x값이 a-2분의 마이너스 1, 조금 더 간단히 하면 2-a분의 1로 x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따라서 a가 뭐가 나오냐? 이 원소 하나가 잡히는 거예요. 원래 1차 방정식은 원소가 당연히 해가 하나니까, 그지? 이러면 2-a분의 1로 원소가 하나가 잡히는 거죠. 그게 이 녀석의 부분집합이려면 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3개 중에 하나예요. y, 1, 2 중에 하나여야 되겠죠. 따라서 2-a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또는 1이거나 또는 2분의 1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뭘 구하는 거죠? 구하는 거 확인. 모든 a 값들이 다 찾아야 돼요. 이제 a는 넘어가시면 2분의 5, 1, 그 다음에 2분의 3, 3개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앞서 구한 이 A값 2도 지금 더해주셔야 됩니다. 만족하는 A값은 4개 나오는 게 없고요. 다 더해주시면 정답입니다. 8, 4, 5, 5에다 2 나오면 정답 7인 것 같아요. 모든 A값들의 합은 10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해설지에서는 케이스 분류를 어떻게 했냐면, 해설지의 논리는 얘가 성립하는 상황이니까 A를 기준으로 A가 공집합일 수도 있지 않냐, A가 공집합이 안 될 수 있지 않냐, 이걸로 케이스를 분류했거든요. 근데 조건에 맞춰서 A의 케이스를 나누는 게 합리적입니다. 조건에 맞춰서. 왜냐면 얘가 1차 방정식이라는 게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최고차 기준으로 얘가 0이 되는 경우랑 0이 되지 않는 경우로 나누는 게 원래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A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게 더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다 라는 뜻입니다. 자, 54번을 갈게요. 자, 54번. 자, 전체 집합 R은 실수 전체 집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자, 두 부분 집합이 주어져 있다. 부등식 조건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 수직선에서 어떤 전략을 갖다 사용합니다. A 합집합 B는 전체여야 돼. A 합집합 B는 실수 전체 집합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은 다음과 같이 잡아야 된다. 교집합은 그냥 부등식으로만 쓸게요. 마이너스 5 초과 1 이하여야, 마이너스 1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A랑 B를 우리가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A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집합을 줘요. 그래서 x가 x제곱 플러스 3x 빼기 10 넘버 작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건 우리가 풀 수 있거든. 5를 이렇게 풀어주면, 일단 첫 번째 집합 A는 마이너스 5, 2 사이에 요 조건이 됩니다. 요게 A예요. 요게 지금 집합 A인데, B 조건은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그럼 생각을 조금만 해보자. 잘 봐. 교집합의 저 마이너스 5는 얘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저것의 출처가 A의 저 뒷부분이라는 거죠. 저건 봐. 그치? 저 교집합 겹치는 부분에 마이너스 5 초과 부분은 A로부터 온 것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너가 생각했을 때 얘는 뭐겠냐? 얘는 뭐겠어? B로부터 와야겠죠. 겹치는 부분이 A라면 마이너스 1 이하가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게 B의 이제 집합이 돼야 되는 거지. 일단 이 앞쪽 끝이. 그 다음에 그 B의 합집합 부분이 전체 집합이 되려면 너 생각해봐. 여기는 이미 이 뒤쪽 부분을 다 허용을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미 다 이 왼쪽은 다 합집합의 원소로 잡혀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지금 안 잡히는 거잖아. 전체 집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오른쪽 끝에가 어디로 끝나야 되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합집합을 했을 때 여기가 비어. 여기가 빈다고. 그지? 이쪽 부분이 비기 때문에 합집합을 했을 때 전체를 만들려면 이 부분도 다 포함되게끔 끄트머리를 설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되면 안 되고 이보다는 안쪽에 오른쪽 끝이 와야 된다는 거죠. 이보다는 안쪽에. 그러니까 이렇게 와야 적어도 이보다는 안쪽에 와서 이렇게 B가 구성이 돼야 교집합을 했을 때 안 되죠. 이러면 겹치는 부분이 두 부분 생기잖아요. 교집합은 이쪽만 만들어줘야 돼요. 일단 여기 안쪽으로 들어와야 된다 조건이 전체를 만들어야 된다 때문이고, 그 다음에 얘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안 돼의 조건은 교집합이 여기는 안 잡힌다의 조건. 그러니까 교집합이 이쪽만 돼야 돼.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이쪽만 나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기는 어디를 결정하는데 겹치는 부분이 여기만 생겨야 되고 합집합했을 땐 전체가 돼야 돼. 그러면 어디가 딱 결정이 돼요? 오른쪽 끝이 여기가 아니고 2로 딱 결정이 돼요. 이렇게 결정이 돼야 지금 A랑 B는 겹치는 부분이 딱 여기만 생기고요. 합집합했을 때는 전체가 나오는 거죠. 그치? 자, 결론이 뭘까? 여기 마이너스 1하고 2가 그 집합 B 부등식의 약간 근이 돼야 돼요. 집합 B는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돼 있어요. 이게 0 이상인가를 풀어야 돼. 근데 그것의 경계가 마이너스 1하고 2라는 거는 이거 는요 두 근이 마이너스 1하고 2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돼요. 마지막은 근각에서 관계로 풀어줘야 되는 거겠죠? 근계에서 관계로 두 근의 합이 1이니까 A가 마이너스 1 떨어져야 되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2라서 B가 마이너스 2로 나와요. 정답은 A에서 B를 빼는 것이에요. 1 나옵니다. 1, 3, 4, 5로 정답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66번으로 갈게요. 자,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원소 개수, 유한 집합의 원소 개수 문제. A, B 주어지고 C 다 주어졌네요. 교집합 주어지고 다 주어졌네요. 이거 푸는 방법을 좀 한 번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 안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집합 3개짜리를 풀어 나갈 때는 보통 벤다이어에서 이제 풉니다. 벤다이어에서. 그래서 A, B, C 이렇게 벤다이어 딱 그려놓고 영역을 분류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분류를 하면 되냐면 봐봐. 사실 이거 영역을 일일이 구별해서 쓰는 것도 사실 귀찮긴 해요. 귀찮긴 한데 A, B, C, D, E, F, G라고 쓰시는 분이 됐죠? 이렇게 일단 영역별로 구별을 해요. 저 영역에 구별을 먼저 한다. 그 다음에 조건을 갖다가 이제 보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는 A의 원소 개수가 24개, B의 원소 개수가 20개, C의 원소 개수가 17개, 뭐 이렇게 등등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아직 구체적으로 어딘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이 집합의 원소 개수를 찾아야 되는 건데 A 집합 C 여기죠 여기.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입니다. 여기. 자,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 찾자. 최대랑 최소를 갖다 찾아서 두 개를 곱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얘가 어딜까요? 얘 어딜까를 보게 되면 B차 A 합 C거든요. A 합 C는 순서대로 여기 A, B, C라고 부르는 거예요. A 합집합 C 부분에서 B를 다 B에서 이 부분을 제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봐봐. B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합집 A 합집합 B 부분은 이제 이렇게 잡히잖아요. 이 부분 제외하면 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쪽으로 들어갈 원소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원소 개수의 최대 최소. 그럼 이제 나머지 정보를 좀 볼게요. 그 A 교집합 C는 14야. 그 다음에 A교, B교, C 5다. 아 이렇게 내려면 봐봐. 이렇게가 14야. 맞냐? 틀리면 안 된다. A교, C가 14 맞죠? 14개가 들어가. 근데 3개가 다 겹쳐져 있는 부분이 5야 이런 뜻이야. 그러면 여기 14라고 쓸 수가 없어. 얘가 5니까 G가 5잖아. 얘가 5니까 여기는 14여야 되니까 얼마로 쓰면 돼? 9? 9라고 쓰면 되겠지. 이렇게 9개, 5개가 나눠서 들어가는 거야. 이런 식. 그 다음에 A의 개수는 24. 그럼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좀 써보자. 봐봐. 이렇게가 A 전체가 되고요. 이게 24여야 돼요. 이게 24여야 되는데 이 부분이 14란 말이야. 그러면 A 더하기 D가 나와요. 여기가 24여야 되는데 이 부분이 14니까 A 더하기 D는 10이어야 되는 거예요. 되죠? 여기서 하나 찾을게요. 일단 조건을. 자, 그 다음에 B집합은 20이거든요. B집합은 20인데 여긴 정보가 너무 없어. 정보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일단 넘어갈게. 일단 넘어가고 C가 17이다. 여기가 17이라는 거는 2 더하기 C 요 부분은 17에서 14를 또 빼면 나와요. 3 나오죠. 그래서 A, D, EC를 더한 게 3이다. 끝난 것 같거든. 봐봐. 이걸 싹 다 더한 게 뭐가 되냐면 이 13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요렇게가 13개 다 나는 거야. 그치? 노란색 부분을 다 더한 게 13개가 들어간다. 근데 주황색 부분은 14개잖아. 그러면 이렇게까지가 나오는 거죠. 맞죠? 그리고 나서 전체 집합 개수 또는 합집합 이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전체 집합은 몇 개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서 여기서 그냥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일단 자 여기는 14개 확정인가 고정값을 일단 이제 두고요. 여기 확정. 그 다음에 여기랑 이 노란색 부분도 13개로 확정이야. 근데 문제는 뭐가 결정이 안 됐냐면 여기랑 여기 따로따로 몇 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게 결정이 안 돼. 몇 개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여기도 몇 개씩 들어가야 돼. 이게 결정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을 만족해야 되면 1, 2일 수도 있고 0, 3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목표는 뭐예요? 빨간색 부분으로 최대한 많은 원소를 집어넣을 거, 뭐 이런 거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B의 원소 개수는 몇 개냐면 20개로 적혀 있어요. 자 이제 여기 20개. 자 전체가 20개로 적혀 있고 여기 5는 확정이지. 확정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 확정이기 때문에 빨간색 영역 부분만 생각을 해보면 자, 요 빨간색 영역 부분 있죠? 요 빨간색 영역. 요 빨간색 영역은 무조건 원소 개수가 15개래요. 15개 고정이에요. 되죠? 그럼 끝났어요. D랑 E에 최대한 많은 원소를 집어넣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가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최소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D 값이 그냥 여기다가 10개 밀어넣고 10개, 3개 이렇게 밀어넣으면 여기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10개, 여기 3개지? 이쪽으로 10개 밀어넣고 여기다가 3개 밀어넣으면 그때 D 부분이 최소 개수가 됩니다. 따라서 D가 10이고 이 경우에서 D가 10이고 E가 3일 때 이거일 때 B 부분은 15개에서 13개를 빼야 돼. 13개 빼서 최소값이 2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최대값은 뭐겠냐? 여기 00 들어갈 때는 최대값이. 따라서 D가 0, E가 0개씩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B값의 최대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때는 이렇게 B 더하기 5값이 15여야 되기 때문에 아니지. B 더하기 5값이 20이어야 되기 때문에 B가 그냥 15로 잡히는 게 최대값이에요. 최대값은 15, 최대값은
2가 되는 두 개 곱한 후에 정답이 30 나와. 30. 두 개 곱하면 정답이 30 나오는 거죠. 해석을 잘 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66번까지 했고 70번 보겠습니다. 자, 50명을 학생을 대상으로, 이게 전체 집합인 것 같아요. 50명을 학생을 대상으로 자, 세 단체의 봉사활동 신청서를 받았다. 자, 각각 24, 19, 25명이고 모두 신청한 학생은 5명이었다. 모든 학생이 한 개 이상의 단체를 신청했다고 할 때, 자, 여기가 좀 중요한 멘트입니다. 보세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모든 학생들이 다 한 개 이상의 단체에 신청서를 냈다라고 하는 거면은 전체 집합 바깥쪽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어 없어? 합집합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뜻이에요. 즉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지금 현재 전체 50명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자, 모든 학생이 한 개 이상의 단체를 신청했다라고 했을 때 이런 뜻이겠죠?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전체 집합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가 50이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조건. 그 다음에 A는 24, 자, B는 19이 되고요. 자, C 값은 2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더하자라는 뜻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세 단체를 모두 신청한 학생은 5명이라는 거는 A도 신청하고 B도 신청하고 C도 신청했다라는 뜻이에요. 교집합. 세 개 교집합에 있는 원소가 5개다라는 뜻이야. 그럼 너는 뭘 찾아야 돼? 세 단체 중 두 단체만 신청한 학생 수를 갖다 구해요. 세 단체 중 두 단체만 쓰는 거죠. 두 단체만 어디야?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은 몇 명이야? 이런 뜻이야. 그러면 공식 하나 알려드렸잖아. 3개짜리. 얘는 24 더하기 19 더하기 29 다 더한 다음에 두 개씩 교집합을 빼기 귀찮다. 1번, 2번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쓸게. A 교집합 B, A 교집합 C, B 교집합 C 뺀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한 번 더하는 거지. 그렇지? 더하기 5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얘가 얼마여야 될까? 이걸 다 더하면 이 빨간색 부분 볼게요. 이거 이렇게 더하면 얼마? 이렇게 더하면 계산 왜 이래? 43, 63, 68 맞아요? 68에서 뭐 빼고 5를 더했더니 50 나왔어. 73에서 뭘 빼야 50 나와? 23. 이 노란색 부분이 23개였다는 뜻이고요. 그죠?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얘는 봐봐. 이렇게 더한다는 거예요. 1, 2, 3, 4라고 했을 때 첫 번째 A 교집합 B 부분은 어디냐면 1, 4 요 부분이 1, 4 요게 A 교집합 B입니다. 그 다음에 A 교집합 C는 3, 4 요 부분이 A 교집합 C예요. 그 다음 B 교집합 C는 2, 4 이렇게 더했을 때가 23개가 나오고 그러면 너네들이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무슨 값이야?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얼마냐를 구하고 싶은 거야. 다시 이게 5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원해요. 그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을 다 더하는 걸 원한다. 4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모든 전체가 23이면 4를 빼야 되지 않냐? 4번을 빼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4번은 5개라고 줬잖아요. 그죠? 여기서 5를 몇 번 빼야 돼? 3번을 갖다가 빼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구조가 이렇죠. 1번, 2번, 3번 1번과 2번과 3번을 더한 값은 23에서 15를 갖다 뺀 8개가 나와야 합니다. 이 부분이 8개고 맞지? 이 부분이 8개고 저기가 4가 돼야지 맞다 라는 뜻입니다. 정답이 8이에요. 그래서
정리는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자, 오늘 명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의 목표는 우리가 하루에 한 단어씩은 끝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명제 끝내야 돼요. 그래서 명제 부분을 쭉 설명을 할 거고요. 명제 쭉 설명하고 명제 쪽에 문제가 많다 일단. 이게 명제가 100일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오늘은 일단 코시 슈바르츠에서 그 뒤쪽에 절대부등식. 근데 이제 절대부등식에서 끊기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제가 명제까지만 할게요. 명제까지 하고 그 절대부등식 나오는 파트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명제까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명제로 일단 첫 번째 명제와 조건을 구별해야 됩니다. 7-1번과 7-2번을 같이 보시는 거고 같이 보시는 거고 일단은 왼쪽에 7-1번하고 7-2번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인 이제 약간 명제 파트에서 나온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용어 정리를 먼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용어 정리를 먼저 똑바로 하시고 정확한 개념을 일단 아셔야 됩니다. 개념을 천천히 하나하나씩 좀 짚어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일단 첫 번째 명제와 조건을 먼저 구별하셔야 돼요. 알겠지? 명제랑 조건이라는 용어부터 먼저 구별을 하셔야 될 거고 그 명제는 뭐고 이제 조건은 뭐냐? 명제에 어떤 문장을 딱 읽었어요. 근데 너가 문장을 딱 읽었는데 두 개 중에 하나로 대답하면 명제야. 참으로 대답을 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대답이 나오면 명제입니다. 근데 그 대답이 안 나오고 x 값에 따라서 좀 달라져. x 값에 따라서 얘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나뉘어진다면 이건 조건이에요. 그죠? 요걸로 먼저 구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수학은 재밌어. 참이야 거짓이야? 애매하죠? 조건이에요. 재밌는 애들한테는 재밌고 재미없는 애들한테는 재미없고 조건입니다. 알겠죠? 수학은 어려워. 참이야 거짓이야? 조건이 알겠죠? 알겠지? 참거짓이라는 게 딱 정확하게 결론으로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다고요. 너네들 잘 구별 못하는 게 이런 거거든. 잘 봐. x 더하기 1은 3. 내가 이렇게 적었거든? 이거는 명제야 조건이야? 이건 조건이죠. 왜요? x 값에 따라서 저게 참일 수도 있고 거짓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적어봅시다. 잘 봐. 이렇게 적었어. 이거는 명제야 조건이야? x 실수라고 하고 이건 명제예요. 이건 왜 명제예요? 이건 무조건 참이니까요. 실수 x 값에 대해서 제곱한 게 0 이상이 됩니다. 이건 무조건 참이니까요. 알겠죠? 이거는 모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참. 그러니까 이건 명제가 됩니다. 알겠지? 근데 x 플러스 1은 0이라고 쓰면 이거는 x 값에 따라서 다르는 거죠. 마이너스 1일 땐 참이지만 마이너스 1이 아니면 거짓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조건이 됩니다. 이건 명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등식이라고 해서 뭐 방정식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이런 것도 있다고. x.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곱셈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한근식이기 때문에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참이 되기 때문에 명제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걸로 먼저 구별을 하시면 돼요. 참거짓이 명확하게 나오면 이제 명제. 애매하면 참거짓 x 값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다. 그럼 조건.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정의, 정리. 정의랑 정리도 구별하셔야 돼요. 자, 조건하고 명제 구별했어요. 자, 정의랑 정리도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구별하냐면 이거를 용어로 정리하기보다는 어떤 게 정의고 어떤 게 정리인지 구별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각형으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평행사변형 정의가 뭐죠? 어떤 사각형을 보고 평행사변형이라고 하지? 대변의 길이가
두 대변의 길이가 두 대변이 어떤 거? 평행한 거. 평행한 거. 저기 이러면 이렇게. 두 대변이 평행인 거를 정의로 삼습니다. 알겠죠? 두 대변이 평행인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으로 정의로 삼아요. 근데 이걸 정의로 삼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성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성질이 정리입니다. 알겠죠? 그 정의가 이렇게 되면서 파생되는 어떤 성질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정리라고 불러요, 수학에서. 그래서 어떤 성질들이 있어요? 두 대각의 크기가 같다. 두 대변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 두 대각선이 서로를 어떻게 한다. 서로 이등분. 이런 것들이 등등등등 나오잖아요. 그죠? 이웃한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이 무조건 몇 도다? 180도다. 이런 것들은 다 성질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을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수학에서. 알겠지? 자, 정의와 정리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정의는 약속 같은 거예요. 얘는 약속 같은 거예요. 이제부터 이렇게 되는 놈들을 다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르자. 근데 이렇게 부르고 봤더니 여러 가지 성질들이 성립하네. 이건 정리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조건 얘기했고요. 자, 진리집합입니다. 자, 진리집합은 여기에 관심 있는 놈이에요. 이렇게요. 조건은 x값에 따라서 3거짓이 나눠지는데 그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저 x값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x값들을 모아놓으면 자, 이 x값들을 모아놓은 집합 명제를 참으로 만드는 자, 명제를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그 x값들 다 모아놓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거를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진리집합의 뜻은 뭐예요? 조건을 참이 되게끔 하는 x값들을 다 모아놓은 거다. 그게 진리집합. 굉장히 중요하죠? 진리집합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은 거꾸로 하는 거죠, 반대로. 일단은 여러 가지 부정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부정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다시 정리하자. 자, 모든 부정하면 뭐지? 어떤 모든과 어떤은 부정관계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는 그리고 이 두 개는 부정관계입니다. 다른 표현 합집합, 교집합 부정관계입니다. 그리고 등호가 아니다. 부정관계입니다. 오케이? 크다, 작거나 같다. 부정관계입니다. 오케이? 작거나 같다, 크다. 부정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줄 알면 돼요. 이런 거. 그래서 부정에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이 부정관계인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부정은 집합으로 치면 여집합이에요. 알겠죠? 부정은 뭐뭐가 아닌 것, 부정한 거야. 알겠지? 여집합입니다. 그걸 이제 부정이라고 하고요. 자, 기호로는 나피라는 걸 써요. 나피, 피가 아니다. 나피, 읽을 때는 나피라고 읽고요. 피가 아니다. 다 나는 라고 있습니다. 피가 아니다라고 있습니다. 됐죠? 나피, 피가 아니다. 피를 부정한 거야. 나피. 자, 피의 진리집합을 피라고 했을 때 나피의 진리집합은 자,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됩니다. P가 아닌 것이니까요.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자, P 또는 Q, 그 P 그리고 Q 방금 했어. 그리고 또는 부정관계다. 그리고 합집합, 교집합.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초적인 건 끝났고 P면 Q이다 꼴로 넘어갈게요. P면 Q이다 꼴 오른쪽 페이지에 P면 Q이다 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P이면 Q이다라고 할 때 앞에를 가정, 뒤를 결론이라고 불러요. 결론. 앞에를 가정, 뒤를 결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참거짓을 갖다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참이되는 조건이 중요해요. 이게 참이려면 이게 참이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각각의 진리집합을 두 개를 갖다 뽑아서요. 화살표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참인 걸 보이고 싶으면 이렇게 되는 걸 보여. 알겠지? 결론이 더 큰지를 보여. 알겠지? 결론이 더 큰지를 보이면 돼. 됐어요? 그러면 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는 얘가 깨졌다는 뜻이죠. 따라서 P가 있고 Q가 있죠. 얘가 되려면 어디가 공집합이어야 돼요? 이 부분이 공집합이어야 돼요. 다시 얘가 되려면 이 부분이 공집합이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얘가 공집합이 되지 않았다는 건 어떤 원소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가 거짓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를 부르는 말이 반례집합입니다. 자, 여기를 P 차집합 Q라고 쓰고요. P면 Q이다의 반례집합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반례집합까지도 알아놓으셔야 돼요. P면 Q이다의 반례집합은 P 차집합 Q. 됐지?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이나 어떤 있는 명제 방금 설명. 자, 모든 어떤 부정관계. 자, 명제의 역과 배우. 역명제 P면 Q이다의 자, 역은요. 역명제 역은 방향만 바꾸는 거야. Q이면 P이다가 역명제야. 그런데 너희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 부정을 먼저 보고 이 부정은 참 신기한 게 있어. 뭐가 신기하냐면 만약에 조건 P가 있잖아. 조건 P가 참이잖아. 그러면 부정하잖아요. 거짓돼요. 참 부정 거짓이니까. 근데 원래 이제 조건이 거짓이잖아. 얘는 참이 돼. 그러니까 참과 거짓도 어떻게 보면 부정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얘를 볼까요? 명제 역이잖아. 역명제예요. 이거 역을 취한 거예요. 원래 명제랑 이건 원래 명제랑 이 역 명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받아들일 때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역명제를 취했다는 건 내가 새로운 명제를 만들었다. 새로운 명제가 탄생했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역명제를 원래 명제과 연관시키고 결부시키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새로운 명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지? 반대를 보는 건 그냥 새로운 명제를 보는 것이지 원래 방향에 있는 원래 명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참이라고 해서 얘가 무조건 참인 것도 아니고 참일 때 반대로 갔다고 거짓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거짓이 완전히 상관이 없다고. 그죠? 완전 새로운 명제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대우 명제는 좀 달라요. 대우 명제는 좀 달라요. 대우 명제는 순서 바꾸면서 얘를 부정하면 되거든요. 역의 부정이에요. 역의 부정. 대우는 역명제를 역부정입니다. 역부정. 역명제를 부정하면 돼요. 얘를 부정하면 되거든요. not Q이면 not P. 이거 우리 시키지 않아요. 얘는 원래 명제랑 참거짓이 똑같습니다. 원래 때 참이면 대우도 참. 원래 때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중요하죠. 오케이? 역명제는 새로운 명제지만 그걸 부정한 이 대우 명제는 원래 명제랑 참것이 똑같아요. 왜 똑같아요? 얘가 참이라고 가정. 오케이? 뭐가 성립하죠?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가 성립합니다. 맞죠? 양변에 여집합을 취해볼게요. 여집합을 취하면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된다?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뭐가 참인 거예요? not P, not Q, 방향 잘 봐. 방향 잘 봐. 이 방향일 때 이렇게 돼야 돼. 알겠지? 그러면 뭐가 성립하는 거야? 이 방향이니까 뭐가 참인 거야? 이게 참인 거야. 이해됐냐 지금? 다시 얘가 참이기 때문에 진리집합 포함하기가 이렇게 됩니다. 여집합을 취하면 뒤집어져요. 맞아요. 진리집합 포함하기가 얘를 만족하기 때문에 얘가 참인 거예요. 이해되죠? not Q이면 not P다가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명제랑 원래 명제는 참거짓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지? 어떨 때 사용하냐면 보조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보조수단. 자, 대우명제는 원래 명제의 보조야. 보조. 왜 보조야? 원래 게 참인 걸 보이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어. 그럴 땐 대우명제를 취해서 대우를 보여. 왜? 대우가 참이면 원래 것도 참이니까.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느낌이야. 봐봐. 어떤 보자기 안에 어떤 물체가 들어있다고 하자. 나는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거야. 그럼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있다고 하자. 너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너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이 있잖아. 근데 가끔 가다가 너 이렇게 평화롭지만은 않잖아. 너 사람이에요? 물어보려고 했는데 얘가 막 계속 움직여. 무섭잖아. 그럼 못 물어보지. 그럼 간접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죠? 돌멩이를 던져보고. 그럼 퍽 맞았어. 그럼 사람이 있는 건 어떻게 대답할까? 아야? 이렇게 대답하겠지. 그럼 사람이 아니면 뭐예요? 뭔가 울음소리를 내겠지. 하면 뭐야? 돼지인 거. 하면 뭐야? 소인 거지. 느낌 알겠어?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느낌 하나도 안 비슷하죠. 그러니까 원래 명제랑 대우 명제는 참거짓이 똑같으니까 얘가 힘들어? 그럼 대우 명제 취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끝이에요. 자, 끝났다. 자, 오른쪽 페이지 가서 87쪽. 자, 명제 대우의 참거짓 똑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한 거고요.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아, 엄청 헷갈리지?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엄청 헷갈려서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둘 다 만족하는 걸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요. 필충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필충은 양방향이 다 성립하는 걸 필충이라고 해. 됐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P는 Q이기 위한, 너 생각해봐. P는 Q한테 뭔가를 줘. 부족한데 뭔가를 주겠니? 아니겠지? 충분한 거야. 됐어? 묻지 마시고요. 그냥 알아서들 하세요. 전 이렇게 했어요. 알겠죠? 오케이? 반대는 필요하니까 받아. 야씨 내놔. 일로 와봐. 야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내놔. 이렇게. 필요하니까 받는다. 이렇게. 충분하면 주는 거고 필요하면 받는 거. 알겠지? 이렇게 이해하면 돼. 헷갈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알아서 방법들 찾으시고 필요 충분 조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필충 조건. 알겠지? 앞으로 모든 이제 너희들이 배우는 정리 같은 데에서는 다 P면 Q다 이 꼴에 이제 명제를 줄 텐데 대부분 이제 필충 조건에 있는 것들을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에 있는 것들을 문제 풀 때 이제 어떤 개념으로 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괜찮습니다.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 증명법까지만 할까? 애매하네.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더 해야 되나? 진도가 빡빡해서요. 뭐 하고 싶은데? 대우명제,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귀류법. 증명법까지만 하자. 얼른 들어와. 증명법까지만 할게요. 절대부등식은
저는 사실 여기가 왜 명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절대부등식은 원래 과거에는 절대부등식이라는 단어는 또 있었어. 근데 이제 많이 삭제되고 이제 없어지고 이래서 이게 명제로 이렇게 들어온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증명법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이제 절대부등식은 또 다른 영역이니까요. 알겠죠? 그리고 절대부등식은 중요해요. 알겠죠? 이 명제 앞에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수학을 생각해봤을 때 뭐가 더 중요하냐? 절대부등식 훨씬 중요합니다. 산술기하분면 이런 게 훨씬 중요해요. 알겠지? 바로 당장 쓰거든요. 대수 과정에서. 알겠지? 뭐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증명법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근데 증명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너희들 고등교과 과정 내에서는 증명법을 총 3개밖에 안 배워. 그 중에 2개가 지금 나오는 거. 그래서 3개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대우법. 첫 번째 대우법. 두 번째가 귀류법. 이름 진짜 이상하죠? 귀류법. 세 번째가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대수에서 배워요. 이건 대수에서 배울 거고 위쪽에 2개를 공투에서 배웁니다. 이 2개. 근데 일단은 대우법이랑 귀류법은 같은 방법일까 다른 방법일까? 당연히 다른 방법이야. 당연히 다른 방법이야. 같은 방법이면은 이렇게 괄호를 쳤겠죠. 그죠? 다른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고 대우 명제는 말 그대로 뭐냐면 대우를 취해서 그게 참인 걸 보이는 거예요. 아마 내가 보이고 싶은 명제가 P이면 Q이다 꼭 명제라고 하자. 오케이? 됐어요? 내가 보이고 싶은 조건이 저거라고 하자. P면 Q이다의 조건을 난 보이고 싶어. 저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모르고 싶어.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걸 보인다라고 했을 때 대우법은 뭐냐면 이거의 대우를 취해보는 거예요. not Q이면 not P이다를 취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직접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직접 증명하는 게 대우법입니다. 물론 대우법과 귀류법은 간접 증명법이에요. 둘 다 간접 증명법인데 간접 증명법인데 되게 웃기지? 간접 증명법인데 대우법은 뭐냐면 대우 명제를 직접 증명하는 게 간접 증명법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지금? 대우 명제를 취했지? 이걸 간접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되는지 직접 증명하는 게 직접 증명법. 오케이? 직접 증명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간접 증명법을 쓰는 건데 이 간접 증명법이 대우 명제를 직접 보이는 거라고. 이해했어 여기까지? 그래서 어렵다고. 알겠지? 근데 이제 귀류법은 뭐냐면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결론 부정. Q가 결론이죠. 결론 부정. 현실 부정 아니야. 결론 부정. Q를 부정하는 거야. Q가 아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Q가 아니면 이렇게 시작해. Q가 아니면 땡땡땡땡 으악 모순. 마지막에 이렇게 떨어져. 네가 알고 있는 근데 이 모순을 보이는 방법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왜 애매하냐면 두 가지. 모순을 보이는 방법은 두 가지. 이 문제 상황에서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모순이에요. 그래서 조건에 위배되거나 아니면 너가 알고 있는 수학적 사실이죠. 수학적 사실의 모순 또는 이 지금 내가 보여드린 명제의 조건 위배라고 하는 건데 가정 위배라고 합니다. 가정의 모순이라고 합시다.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가정의 모순을 보이거나 너가 알고 있는 수학적 사실의 모순을 보이면 돼. 알겠지? 그래서 요런 흐름입니다. 직접 증명은 예일 때를 가정해서 얘를 결론을 끊어내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대신 네가 보인 명제는 뭐야? 대우 명제지. 됐나 여기까지? 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대우 명제를 조금 취하면 좀 유리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
대우명제를 취하면 좀 유리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우명제는 좀 이렇게 사례가 좀 기억이 안 나네. 뭐 있었는지. 보통은 뒤쪽에 이제 문제 보면서 이제 푸는 게 좀 중요하니까 이렇게 문제 볼게요. 증명법은 딱 두 개만 보여주고 끝날 거예요. 대우를 이용한 명제 증명 유형 18번이에요. 유형 18번에 보면 그 대표 문제만 내가 풀 거야. 알겠지?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n제곱이 짝수이면 봐봐. 대우법입니다. 첫 번째. 대우법을 쓰면 좋은 거.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이걸 증명할 거야. 오케이?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요게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대우법 쓸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제안대로 하겠습니다. 대우를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순서가 바뀌면서 부정이거예요. 알겠지? 순서 바뀌면서 부정이야. 얘 부정 이렇게 오면 돼. n이 짝수다가 부정되면 어떻게 되죠? n은 홀수. n이 홀수일 때, 자, 이거 부정해서 갖고 오시면 n 제곱도 홀수다. 이렇게 바뀌죠? 이게 참이면 위에 것도 참이라는 거예요. 결론. 그래서 이걸 참임을 보이겠습니다. 이 참임을 보일 때 직접 보인다는 거예요. 직접. 얘로부터 출발해서 얘 결론에 도달을 하겠다는 뜻이야. 이건 직접 증명이에요. 알겠지? 가볼게요. 그러면 자, 자연수 K에 대하여 n을 2K-1로 둘 수 있다. 홀수니까요. 그죠? 라 하면 n제곱은 2K-1을 제곱한 놈이니까 4K제곱 빼기 4K 플러스 1이라 할 수 있다. 증명하는 겁니다, 지금. 따라서 얘를 볼 때 다가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뭐로 묶었냐가 중요해. 근데 2로 묶었잖아. 근데 끝에가 플러스 1로 끝났단 말이야. 그치? 이 부분을 2로 묶어주면 되는 거야. 2로 묶어주면 2K제곱 빼기 2K가 들어가고 플러스 1 이렇게 남는 건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건 2 곱하기 무언가. 그러니까 이쪽은 짝수라고 읽으셔야 돼요. 짝수에다가 무언가를 더했으니까 결과가 홀수라는 거에 초점을 둡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뭘 보인 거죠? n이 홀수로 출발을 했는데 n제곱 결론이 홀수가 나오거든요. 됐죠? 끝입니다. 이게 증명 끝이에요. n 홀수로 출발했더니 제곱했을 때는 홀수가 되더라고요. 홀수 확정.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대우명제가 참이니까 원래 것도 참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원래 것도 참이야. 참고로 여기가 좀 애매한데 이게 원래 명제였고요. 우리가 고유해야 될 명제고 이게 대우명제입니다. 밑에 아래 거가 대우명제. 이게 대우법. 오케이? 그럼 이제 귀류법은 뭐냐? 귀류법은 이제 되게 유명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얘기를 해주려고. 거기 보면은 증명 봐봐. 다음은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다라고 돼 있어서 루트 3이 다라고 가정하면 거기 밑에 정답 보면 유리수인 거 같죠?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지? 일단 얘는 틀렸어. 얘는 문제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야. 알겠지? 얘는 문제 자체가 틀렸어. 이렇게 주면은 이건 문제 출제 오류입니다. 이렇게 주지 말고 어떻게 줘야 되냐면 문제 바꾸세요.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자. 이렇게 문제를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바꾸셔야 그 아래쪽에 증명법이 통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뭐가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잘 봐. 루트 3이 무리수 2다. 이걸 보이고 싶은 거지? 귀류법은 결론을 부정하는 것이야. 그럼 네 구조상 어디가 결론이야? 무리수 2다가 결론이지. 부정해 볼래? 무리수가 아니다로 들어가지. 무리수가 아니다로 들어가지. 무리수가 아니면 유리수야?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여기가 무리수가 아니면 유리수가 돼? 이게 틀렸다는 거야. 왜? 너네들 수 체계는 이거 공투잖아요. 수 전체 체계가 뭐죠?
복소수잖아, 복소수. 수 전체 체계가 복소수인데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로 이루어져 있죠. 실수는 다시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무리수가 아니면 유리수라고 했지만 무리수가 아니면 유리수가 아니에요. 무리수가 아니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 무리수가 아니면 이렇게 수체계가 잡히는 거니까 유리수라고 반드시 할 수 없어. 반드시 유리수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문제를 줄 거면 실수집합을 제한을 걸 거잖아. 알겠지? 실수 루트 3이 실수인 수 중에서 루트 3이 이렇게 출발하는 거야. 근데 이러면 좀 명제가 표현이 좀 짜쳐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해야 돼? 무리수이다가 아니라 이건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치만 이건 증명할 수 있어. 유리수가 아닌 거는 증명할 수 있어. 그치만 유리수가 아니라고 해서 이게 무리수이다를 증명한 건 아니에요. 알겠지? 무리수인 건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알겠죠? 그래서 무리수이다라고 써 있는 교재들은 틀린 교재예요.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제를 이렇게 바꾸셔야 하지 말고요. 오케이? 이걸 증명하는 건 가능해요. 대우법, 귀루법, 알겠지? 그래서 결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얘를 부정하는 거예요. 유리수가 아니다를 부정해. 그러면 뭐야? 유리수 있다가 되는 거지. 정확하게. 알겠지? 그래서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 유리수가 된다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꼴 풀마야. 알겠지? 풀마 정수분의 정수꼴이야. 근데 이미 양수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루트 3이 A분의 B가 된다. 기하분수 형태. 유리수는 당연히 필요충분해요. 뭐랑 필요충분이냐면 유리수라고 쓸 수 있다. 필요충분. 분수 표현 가능. 분수 표현이 가능한 수들을 우리는 유리수라고 외웁니다. 근데 이게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유리수는 분수 표현이 가능하고 분수 표현이 가능한 수는 유리수야. 이게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분수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A분의 B꼴로 놓는 거예요. 단 기하분수 형태로 놉니다. 단 A, B는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둘 수 있다. 이렇게 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봐봐. A 루트 3이 B야. 그래서 여기서 양변 제곱을 하는데 양변 제곱하면 양변 제곱이라고 할게. 양변 제곱을 하면 A 제곱 3A 제곱은 B 제곱이 나와요. 맞죠? 그러면 뭐야? 뭘 얻는 거야? B 제곱은 3의 배수를 얻습니다. 3 곱하기 자연수 제곱꼴이니까 B 제곱은 3의 배수를 얻어요. 여기까지 됐나? B 제곱이 3의 배수면 자 B 제곱이 자 3의 배수이면 자 B도 3의 배수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논리가 조금 부족한데요. 이것도 증명하면 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냐?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것조차도 좀 논리가 좀 부족한데요. 그럼 네가 이걸 증명하면 돼. 알겠지? 부족하다 싶으면. 그럼 이걸 증명하는 방법이 뭐야? 제곱했는데 3의 배수가 되는 거는 원래 것도 3의 배수밖에 없어를 증명하는 건 이걸 보이는 것도 대우명제입니다. 알겠죠? B가 3의 배수가 아니면 B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를 증명하면 얘가 참인 거예요. 맞죠? 여기서 생략할게. 알겠지? 그 결론을 받아들이고 이걸 증명할 때 사용하겠습니다. 알겠죠? 보통 수학은 다 그렇게 돼요. 수학은 어떤 정리를 딱 증명해서 보였잖아요. 다음 정리를 증명할 때 그 전에 보였던 증명을 사용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걸 사용할게요. 알겠죠? B도 3의 배수가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B를 뭐라고 줄 수 있냐면 B를 자연수 K에 대하여 3K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출발이 나옵니다. K 안 썼지? 3K라고 줄 수 있다라고 출발이 나갑니다. K는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요 자리에다 집어넣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3A 제곱은 여기 3K 넣고 제곱되면 9K 제곱 나와요. 그리고 양쪽을 3으로 나눠주면
a제곱은 3k제곱이라는 걸 얻게 되고요. 결론이 a제곱은 3의 배수다. 또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a제곱이 3의 배수이기 때문에 a도 3의 배수다. 이렇게 결론에 도달해요. 그럼 이게 바로 모순 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왜 모순이죠? a도 3의 배수고 b도 3의 배수야. 그러면 뭐에게죠? 가정의 모순이야. 가정의 모순. 역의 모순 떨어져. 알겠죠? 내가 얘를 유리수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었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 얘를 어떤 기하 분수로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건데 기하 분수로 표현하려면 서로소인 두 자연수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출발을 했더니 맞지? 출발을 했더니 어떤 결론에 떨어져? A도 3의 배수, B도 3의 배수. 그러면 서로소가 안 되지. 이렇게 떨어져. 여기까지 됐나요? 결론이 뭐야? 아, 모순 떨어졌어. 그러면 뭐가 잘못됐던 거지? 내가 결론을 부정한 게 잘못된 거니까 원래 게 맞아. 이런 뜻이. 알겠지? 내가 이렇게 부정하고 시작했다는 게 잘못된 거니까 원래 게 맞아. 이런 뜻이고요. 이거 뭐 되게 많이 응용돼서 나와요. 루트 2가 유리수임을 보이자, 루트 5가 유리수임을 보이자. 똑같습니다. 방법이. 오케이? 이거일 때는 2의 배수가 되겠고요. 짝수도 홀수도 2의 배수. 이거일 때는 5의 배수 이런 걸로 논리를 써주시면 돼요. 똑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큰 틀은 요 틀을 가져가는 거고 요걸 갖다가 쓰게 된다. 요렇게 좀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유리수, 그 다음에 서로소인 자연수, 그 다음에 다른 3의 배수. A도 3, B제곱도 3의 배수이고 B도 3의 배수. 요 정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 귀류법하고 대우법 보여드릴게요. 수학적 귀납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수학적 귀납법은 어떤 등식을 보통 보시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좀 카테고리가 달라요. 카테고리가 좀 다르고 이거는 부등식이나 부등식 또는 등식을 증명하는 데 쓰여요. 등식 증명에 보통 쓰인다. 어떻게 이제 보통 쓰냐면 이런 거예요. 자연수 n에 대해 뭐 예를 들어서 자연수 n에 대하여 뭘로 해보지? 자연수 n에 대하여 생각나는 등식이나 부등식이 없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어디까지 더해? n까지 더해. 자연수 1부터 n까지의 합이에요. 그것이 2분의 n 플러스 1이 된다. 결론적으로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되는데 이런 걸 보일 때 수학적 귀납법을 써요. 지금 안 할 거야. 알겠지? 대수 가서 하자. 지금 안 한다. 이런 걸 보이는 거야. 이 왼쪽을 계산하면 오른쪽이 된다를 보이는 거야. 그럴 때 수학적 귀납법을 써요. 지금은 안 할 거예요. 여기서는 이 간접 증명법을 공부할 거예요. 됐죠? 끝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 좀 드리고